안녕하세요. 아이언마스터 이준복입니다. 오늘은 19년식 스트리트밥 머플러 교환 작업을 할 거고 몇 가지 설명해 드릴 것들 그거 하고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특징이라면 요런 것들이에요. 이그니션 코일에서 선이 4가닥이 나가는 거죠. 이게 지금은 이렇게 쉽게 순정해서 나오지만 옛날에 이게 처음 적용됐던 모델이 2000년식 스포스터 스포츠 1200S부터 처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애프터마켓 파트로 이제 헤드당 2개의 스파크 플러그 꼽는 옵션들이 나왔었는데 헤드 가공을 하는 것 때문에 외국에서는 많이 했는데 국내에서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작업을 한 바이크들이. 그리고 이게 2000년도에 스포스터 들어왔을 때 이제 4개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와 했죠. 근데 이제는 이게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헤드 하나당 스파크 플러그가 2개 들어가는데 얘들이 이렇게 변경했는 것들이 퍼포먼스 때문에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원인은 배출가스 규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잘 태워서 배출가스 중에서 나오는 그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은 이런 발판들, 옛날에는 할리 데이비슨 이런 거 안 썼습니다. 그냥 볼트로 채우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는 할리 데이비슨이 그 방식은 할리 데이비슨만의 뭐 방식이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같이 쓰이죠. 이런 GP 스탠드, 할리 데이비슨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GP 스탠드였거든요. 지금도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접히진 않아요. 근데 다른 유럽 바이크들이나 일본 바이크들은 접히죠. 근데 생긴 게 그닥 이쁘지가 않아요. GP 스탠드라고 하기에는 모양 빠지고 기능적으로는 그 기능이 아직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오시면 이제 여기에 라지에이터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이건 라지에이터가 아니고 오일 쿨러예요. 오일 쿨러. 라지에이터는 기본적으로 두께도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라지에이터는 여기 그 냉각수 주입 뚜껑이 있어야죠. 근데 얘는 뚜껑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용량이 큰 오일 쿨러입니다. 오일 쿨러. 할리 데이비슨이 14년도에 처음으로 물이 들어갔죠. 공냉이랑 순냉이랑을 같이 시켜줬죠. 14년도에 처음으로. 그리고 17년도에 이제 밀워키 AC 나오면서부터 투어링 일부 기종에는 여전히 물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외 모델들에는 이렇게 이제 오일 쿨러가 들어가는데 무릎바지가 있는 모델들이 냉각수가 들어가는 라지에이터입니다. 얘는 오일 쿨러예요. 오일 쿨러. 오일 쿨러가 기본 장착된 이유도 또한 마찬가지가 뭐냐면 스파크 플러그가 4개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얘도 매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매연 때문에 엔진의 온도를 낮추고 그리고 좀 더 잘 태워서 배출가스의 유해물질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너무 뜨거워요, 신형차들이. 그리고 신형차들은 쉽진 않지만 반드시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옥탄가 95 이상의 고급 휘발유를 넣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배출가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 휘발유가 옥탄가가 95 이상이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니까 될 수 있으면 고급 휘발유를 주의해 주시는 게 맞고요. 고급 휘발유를 못 넣을 땐 옥탄 부스터 좀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큰 차들일수록 옥탄 부스는 반드시 넣어주는 게 좋아요. 신형 엔진, 신형 프레임으로 바뀌면서 바뀐 게 뭐냐면은 이 엔진 가드의 체결 방식이에요. 옛날 것들은 이 부분에만 체결이 되고 이 메인 프레임이랑 엔진 가드는 완전히 분리된 모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보시면 이 엔진 가드가 프레임을 감싸듯이 이렇게 그 홈이 파져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변화인데 라이더들이 전도가 됐을 때 엔진 가드가 접히면서 이렇게 밀리면서 이 프레임을 찍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프레임만 데미지를 입고 프레임 체결 부위 이 부분에만 이렇게 조금 꺾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해졌어요. 이렇게 홈이 쏙 들어간 부분이. 그러면서 이게 훅 접히면서 이 접힌 엔진 가드가 프레임을 찍어서 이 프레임 변형원 차들이, 그러니까 사고차에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어떤 뭐 이유는 있었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되게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메인 작업은 이제 순정 머플러를 벤센 하인스로 바꿀 거예요. 앞에 헤드 부분은 놔두고 뒤쪽 그 머플러 부분만 오늘 바꾸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센 하인스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왔어요. 여기 보면 매핑을 하는 게 좋다고 나와 있어요. 매핑을. 그래서 손님한테 매핑 하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벤센 하인스 슬래시 컷 머플러 2개랑 하드웨어 킷이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자, 히트실드 따로따로 분리되는 타입이고 블랙이고, 요 안쪽에 보면은 배풀이 들어있는 타입이라서 소리는 이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소음 측정기로 한번 재볼게요. 그냥 대략 뭐 이런 식의 소리가 나오고, 아이들 상태일 때 데시벨이 얼마 나오고, 뭐 서스를 감았을 때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보여줄게요. 그냥 그림으로 수치로 한번 본다는 것 정도의 의미예요. 그 이상의 의미는 별로 없는 거고요. 좀 더 소리를 줄이고 싶으면 이 배풀을 빼든지 아니면 추가 배풀을 넣든지 다른 뭐 방법으로 해서 소리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안쪽에 있는 배풀은 여기 있는 나사로 빼면 더 커지기도 하겠죠. 뒤에 경찰이 따라올지도 몰라요. 자, 지금 아이들이 1000rpm에서 85, 86, 89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3000, 우주 감았을 때 3700rpm에서 107, 108 이 정도 나오네요. 이 정도면 뭐 크게 그렇게 너무 완전 생짜로 시끄러운 소리 나네요. 아니고 만약에 이걸로 구조 변경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끝.